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매매한 내용이고, 오늘 좀 장 초반에 이제 종목들, 뭐 지수들 이런 것들이 좀 갭이 떠서 그런지 종목들이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좀 식량애들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뭐 누가 어떤 게 선이다 이럴 수는 없는데 식량애들도 오르면서 지수도 좀 미묘하게 오전장에 딱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팜스토리, 한일사료, 현대사료 얘네들 식량주잖아요. 그리고 사료주 애들은 제가 최근에 좀 드렸던 말이 있죠. 요 종목들 좀 이상하다. 옆으로 좀 긴다. 그래가지고 다른 식량들처럼 좀 시세를 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이제 대한제당 우 같은 경우에는 종목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말도 안 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얘는 솔직하게. 근데 그만큼 그 설탕 이슈도 중간중간 시기 적절하게 한 2음봉, 3음봉 나오면 붙여주고 대한제당 우는 진짜 엄청나요. 종목이 한 2음봉, 3음봉 하면은 시세 주고 3음봉하고 시세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한 2, 3음봉 하고서 시세 주고 1, 2, 3음봉 시세 2음봉 시세 또 시세 얘는 진짜 엄청나긴 한데 이런 식량애들이 지금 계속 그냥 죽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식량은 별개다. 해치 테마를 엮기도 하지만 식량난에 대해서 좀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사실 무조건 누구도 이건 지금 지수 뭐 우상향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금리 인상부터 전쟁 이슈 오늘 그것도 있었죠? 그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본토 타격 뭐 검토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일단 아침에 우리나라는 일단 갭이 떴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지수 갭 뜨는 건 안 좋아합니다. 오늘 1%가 떴네요. 코스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인지 아침에 막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갭 뜨고 지수가 좀 미묘하게 옆으로 기면서 주도 섹터라고 해야 될지 아침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뭐 식량 애들도 눈치 보다가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식량은 좀 오늘 운이 뭐 좋았다라고 해야 될지 뭐 팔고 엄청 잘 간 애들도 있는데 팜스토리 뭐 이런 거는 제가 그 지수가 좀 이거 밀릴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서 식량 애들이 스멀스멀 움직였을 때 그걸 생각한 게 9시 15분쯤이에요. 요 9시 30분 좀 안 돼서인데 이게 아침 오전장에 뭔가 좀 테마가 좀 뚜렷하게 나올 법한데 안 나오고 2차 전지 애들부터 해가지고 갭이 떴는데 저도 후성은 오늘 뭐 크게 손절은 안 쳤는데 좀 짧게 손절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와장창 나오더라고요. 후성 같은 경우 요거 아침에 좀 26,500원, 27,000원 이런 곳에 수급 들어와가지고 수급이 얘가 좀 세진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 좀 힘있게 올라오니까 니 오늘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거 전고 좀 돌파하려고 하나?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매수가 안 붙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아침에 일단 갭이 뜨고 밀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느낌 좀 싸한데? 이거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수 보면서 식량 애들 꿈틀꿈틀 거리고 시장의 주도 테마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또 치고 갈 거면은 여기서 이제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하고 자리를 잡던가 전고점 일단 툭 치고 내려오죠.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손절 쳤는데 손절 치고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 와장창 나왔더라고요. 얘가 제가 9시 한 8분 뭐 한 8분쯤인데 요거는 좀 금액 좀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이 수급주에다가 얘는 호가가 좀 탄탄해가지고 시겁할 뻔했습니다. 오늘 어디냐 9시 8분인데 아침에 프로그램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뭐 끌적끌적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근데 제가 한 8분쯤에 왜 못 가지? 전고점을 일단 터치라고 쭉 밀리는데 지수 밀리고 식량 애들 움직이니까 해지 테마? 그러면 수급주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 봤더니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도했는데 8분에 매도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프로그램을 미친듯이 쏟아내는 거 보고 이 종목이 좀 후성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회사거든요. 괜찮은 회사니까 이런 식의 좀 우상향 이어지긴 했을 거예요. 한 15년도부터 쭉 천천히 계속 회사가 좀 탄탄한 걸로 아는데 가끔 이런 좀 쓰레기 같은 움직임은 중간중간 있기는 해요. 얘가 종목이. 그러니까 회사는 탄탄하고
갈 때 또 잘 가주는데 요런 움직임들이 중간중간 좀 껴있기는 하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붙일 줄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외국인 매수한 거 대비해서 또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런 움직임 보면은 일단 10% 수급주에서 특히 이렇게 나오면 좀 투심이 약해지죠. LNF는 뭐 같이 봤는데 얘는 아침에 일단 갭 떠가지고 얘는 좀 지켜봤어요. 후성이랑 좀 차이점은 얘는 전고점 멀죠. 그리고 얘는 저는 이제 스윙 계좌에서 25만원 이쪽에서 일단 조금 샀는데 21선 주변 해가지고 좀 대응을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최소한 여기 전고점 이런 거 돌파시켜 놓고 제일 베스트는 그냥 5일선 깨고서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건데 좀 힘이 쭉쭉 빠지네요. 그리고 테슬라 움직인 거 대비해서 반응을 좀 못 해주고, 그래서 얘가 뭐 또 다시 나중에 올라올진 모르겠는데 일단 수급 이탈이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지만 이 기타 법인 매도가 2,800억이죠? 2,800억, 2,700억쯤이죠. 지금 이제 150억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아니 1,500억이 나왔네요. 500억짜리가 한 두 번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물량 때문에 지금 유독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런 자사주 처분 물량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그 물량 다 나왔다 싶으면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사주 매도 나오고 지금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자사주 매도가 좀 센 거거든요. 기타 법인은 그 눈치 안 보고 그냥 시장가로 던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트레이딩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법인 매도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자사주 물량이 꽤 셉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다 나오면은 악재에 대해서 소멸 이런 걸로 갖다 또 외국인이 다시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는 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하나솔루션 후 뭐 저는 얘는 좀 배 아프더라고요. 시가 그냥 갭 팔았거든요. 갭 뜨니까 안 팔았는데 잘 가요. 그리고 SDN은 얘는 그냥 뭐 다들 아실 법한, 제가 요 자리에서 샀죠. 차트가 엄청 나란했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가 일단 위에서 좀 탄탄하게 버텨주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여기 저항 만들어 놓고, 대장은 일단 하나솔루션 우예요. 근데 저는 좀 태양광 이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차트 이렇게 저항 만들고 계속 비비적 하더니 돌파 나오길래 사가지고 2,800, 900, 3,000원까지 봤죠. 2,940, 2,990 했는데 4분의 1은 밀리길래 이제 이건 차익 실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얘가 이제 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분봉은 좀 워낙 이뻤던 것 같아요. 분봉은. 그리고 요 구간에 하나솔루션 우가 뭐 워낙 좀 잘 땡겨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린 뉴딜, 저 태양광, OCI랑 얘네도 오늘 뭐 수급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외국인이 일단 이렇게 많이 들어온 날은 다음날 이탈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이런 물량은 보통 단타 치고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주면서 쭉 들어오면은 좀 짧은 기간 내에 팔아먹을 때가 많긴 하거든요. 오늘 안 팔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짧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네온테크는 지독한 녀석. 제가 이 종목 그 6,000원 돌파하고서 거기 좀 지지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관심 테마에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진짜 지독해요. 얘. 전 시가에 좀 샀습니다. 시가 좀 사고서 뭐 얘로 좀 수익을 내긴 냈는데 좀 지독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일단은 아침에 갭이 떴어요. 그 현대 UAM에 이어서 RAM까지. 그리고 오늘 뉴스가 그 UAM 관련해서 해외에서 뭐 영국인가 어디서 승인받았다 이런 뉴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랑 좀 겹쳐서인지 아침에 갭이 좀 더 떴습니다. 어제 시간에보다. 어제 시간에가 6%쯤이었죠. 아침에 시가가 거의 9%. 일단 6,000원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자리에요. 여기서 얘가 지금 최근에 이 분봉 밑에 계속 꼬리 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대신에 이제 종목 끼가 좀 간당간당하니까 상한가를 못 가니까,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경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기준봉 만들고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갖다 끌어올리고, 오늘 어디서 이제 그냥 바로 갭 두고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일단 시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오버슈팅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신고가 영역이라서 좀 매수하고 6,000원 매수를 했어요. 6,000원 지지하는 건 좀 봐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매수했는데 5,900원 건드렸다가 다시 돌파하죠. 그러니까 6,000원 돌파할 때 여기는 좀 샀어요. 너 오늘 조금 생각이 있구나. 너 오늘 좀 생각이 있네. 아침에 갭이 적은 게 아니죠. 9%에다가 시세까지 하면 11%를 줬습니다. 11% 시세를 주고 밀렸는데 6,000원에서 저는 라운드 피겨에서 그 다음 밑에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두긴 해요. 이런 대응 구간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뒀다가 딱 누르고 다시 튀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6,000원 재돌파할 때 이 종목이 저항 돌파했다가 깼는데 다시 올라와? 특히 아침에 이제 갭이 많이 떴다는 건 여기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거래량만 보셔도 많이 붙죠. 시가에. 왜 많이 붙겠어요? 파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산 사람도 있겠지만 판 사람도 많다. 반반이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근 대비해서 엄청 많이 터집니다. 시가 그냥.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거죠. 왜? 여기서부터 물려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부터 뭐 흐느적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은 본절 탈출부터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10% 수익 내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줄 때 챙겨라. 매도가 나오는데 누군가는 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물 나왔으면은 이제 매수자가 줄어들면 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밀리긴 했는데 많이 안 밀리고 다시 6,000원이라는 의미 있는 정고점을 또 돌파해.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5,900원 또 대응 잡고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타이트하게. 어차피 2%잖아요. 요 구간은. 그래서 여기서 좀 물량 좀 사가지고 기다렸어요. 이거는 오늘 여기 돌파하고 시세 주면은 6,500원은 찍는다. 그 다음 라운드 피겨. 근데 이제 종목이 좀 간당간당 해가지고 6,440, 요거 6,450원, 6,500원 기다린 거예요. 이게 보면은 6% 7%좀 되는데 제가 평상시면은 뭐 요거 한 200원 300원부터 계속 걸겠죠. 네, 오늘 방금 설명드렸던 움직임에서 좀 인위성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닌데? 매물도 나왔는데 그걸 받고 힘이 좀 있네? 살아있네? 좀 보자. 그래서 6,50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지금 보면 이게 같은 봉인데 팔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이거 오늘 테마 갈 거 없으니까 얘 한번 좀 더 치면 한 20%, 25% 갈 수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6,500원 좀 깨졌을 때 그냥 산 거거든요. 6,500원 미리 걸어놨던 거고. 그래가지고 좀 샀더니 와 이거 그냥 6,000원까지 밀리더라고요.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길래 하다가 어쩔 수 없다. 수익 낸 거 뭐 많으니까 좀 까먹자. 이 종목은 추가 매수로 하기에는 이 종목이 좀 이런 움직임들 요거 이런 것들 종목에 끼죠. 종목의 특성 종목마다 갖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고유에 얘는 좀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추가 매수도 안 하고 6,000원 라운드 피겨 손절 생각하자. 좀 잘랐습니다. 아우 징그러운 녀석. 그래놓고 또 시간에서 3% 오르는 거 봐요. 대단한 녀석. 자 그리고 요 식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전에 그냥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9시 15분 그때 셋 다 똑같은 생각으로 갖다 매매를 했어요. 똑같은 생각으로 매매했고 팜스토리는 이 위에서 뭐 하긴 했는데 이거 1% 수익 내고 막 그거여가지고 그냥 워낙 강했으니까 저 한일사료 상한가하고 그 부분에서 그냥 힘의 강도 오늘 식량밖에 없네 보니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얘부터 해가지고 뭐 고려산업 뭐 대주 신송홀딩스 뭐 우리손 FNG 다 식량인데 그나마 그냥 내가 아는 팜스토리 파뮤 그 얘기 어차피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파뮤 관련주로 움직이긴 했지만 파뮤랑 연관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팜이 그냥 그 파뮤에 엮어가지고 저 단어 엮어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그 거래 재개 소식 때 오스템 올랐던 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얘가 파뮤 팔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저 팜이란 단어 때문에 파뮤 관련주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니 뭐 수출 제한 뭐 이런 거 풀었다 하는데 별로
크게 막 맞진 않았죠. 저는 좀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슬쩍 피해갔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돈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라 곱게 못 죽어요. 7,500억, 8,000억 곱게 못 죽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튈 때 팜스토리, 예전에 제가 한일사료랑 팜스토리를 이런 곳에서 눌릴 때 같이 했죠. 다른 종목 뭐 대장도 있긴 있었습니다. 대한제당이라던가 뭐 나중에는 저도 한탑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거 눌림 제가 이쪽에서 한참 동안 한일이랑 팜스토리 두 개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한일은 워낙 대장이었고 그런 건데, 일단 오늘 한일이 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일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식량밖에 없으니까 시간에는 다 똑같이 샀어요. 근데 이제 한일이 가장 좀 저는 좋아 보였고, 그리고 얘가 왜 좋아서 보였을까요? 제가 한일이랑 현대 이 사료주들은 좀 중간중간 살짝 말씀을 드렸죠. 얘네 왜 옆으로 기지? 차트가 좀 옆으로 긴다. 사료주들은 좀 눈에 들 것 같다. 이런 설명을 중간중간 했었죠. 저번 주에도 했었고 오늘에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그래서 사료주들이 다른 식량주들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반응은 안 보여주면서, 그러면 시장에서도 소외가 됐으면 밀리던가. 안 밀리잖아요. 이 저점을 너무 잘 유지해요. 그러더니 오늘 이런 21선 돌파하고 그냥 시세 가장 대장격으로 주면서 대금도 많이 터지죠. 종목이 강했으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길게 본 거예요. 그냥 여기는. 왜? 너 오늘 대장이네 식량주. 8,000 이게 VI였을 거예요. 630원인가? VI 그 밑에 반 걸고 엄청 길게 봤죠. 그 다음에 이거 8,900, 이거 9,000원 좀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오버슈팅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매도를 안 걸어놨었는지 8,800원에서 매도했다가 오늘 식량밖에 없으니까 여기 돌파, 오전 고점 요거 돌파할 때 그냥 매수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9,300, 400, 500원 이렇게. 왜?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오늘 식량밖에 안 보이고 식량 테마밖에 안 보이고 어제 태양광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지수 갭 뜨고 밀리는 추세고 수급주들 좀 미묘해. 힘 안 좋아 보여. 그러면서 식량 애들이 대거 움직이고 사료주는 차트 이뻤는데 얘 옆으로 기고 있었다. 얘 뭐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즉 미리 차트에 대해서 봐뒀던 거고, 여기서 뭔가 한번 스타트 끊어주면 꽤 괜찮은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뒀던 거고, 다른 식량들 움직이는데 얘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 그러면은 도태돼서 밀리던가. 근데 또 밀리진 않아. 차트 이뻐 보여. 그러다가 오늘 대장격 하니까 길게 니네 오늘 힘 주면 좀 크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9% 사고서 여기도 막 5%, 6% 그렇게 해서 매도하고, 근데 팔고 스트레이트 상한가는 저는 여기 솔직히 상 좀 못 갈 것 같아요. 9,500원 팔았던 거거든요. 아무리 사료주가 오늘 이제 해치 테마로 움직인다고 해도 얘네가 특징주가 있었나요? 뭐 특별하게 뉴스를 제가 못 봐가지고 뭐 고려산업 이런 걸 붙여놨네요. 아마 뉴스가 있었으면은 저는 그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직 지나고 나서 우크라이나랑 미국, 러시아 본토 타격 검토 요 뉴스를 근데 붙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붙여줬으면 다른 해치 테마도 엄청 움직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뭐 좀 찌라시 기반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특별한 뉴스가 안 보여서 식량주들 미친듯이 움직이는 건 보여. 지수 밀리고 해치 역할하는 거 보여. 하지만 상한가는 모르겠어. 상한가는 모르겠어. 솔직하게. 엄청 강하긴 한데. 근데 이제 상한가 닫으니까 오늘 뭐 할 것도 없겠다. 금요일이죠 또. 상 걸어놨더니 사줬다가 뭐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9,900원 그다음에 상한가 다시 반반 걸어놨는데 그냥 매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눌림 함부로는 안 하고. 그리고 현대사료도 오랜만에 사료주, 얘랑 한일사료랑 현대사료 같이 말씀드렸죠. 얘도 높은 자리에서 안 밀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요런 쌍바닥 느낌으로 좀 깨자마자 바로 밑꼬리 달더니 오늘 또 시세 주고. 그래서 현대사료는 얘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한일이 뚜렷하게 대장이어가지고 그냥 익절했거든요. 익절했더니 이 뒤에 이런 시세를 주긴 하네요. 근데 요거는 아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장을 계속 건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TPC가 제가 얘는 좋아하는 그 쪽은 아니에요. 로봇 관련해서 좋아하는 쪽은 아닌데, 오늘 했던 이유가 일단 차트상 이런 자리를 좀 넘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뉴스가
얘가 막 3D 프린팅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원자력에다가 붙였더라고요. 원자력 부품 제작. 그리고 얘 가면서 이제 스맥이랑 뭐 나머지 로봇, 아니 프린티, 3D 프린트 그 테마 애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게 보여가지고 아 테마긴 하네. 그래가지고 저 차트 6,600원 전고점 막 이런 거 돌파했을 때 그래서 산 겁니다. 오후장에 뭐 테마가 어차피 식량이 쭉 셌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쭉 닫은 게 아니라 12시 반쯤에 풀었죠. 그럼 이게 손절이 나오거나 하면서 여기 있던 쏠려있던 상따막 그 했던 대금들이 손절 치면서 지금 보면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론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다시 상한가를 닫거나 하면은 여기에 묶여 있을 텐데, 일단 상한가를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한일사료에 묶여있던 돈, 얘는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5,500억이잖아요. 근데 저런 뉴스 붙이면서 얘가 또 튀어 오르죠. 제가 상한가 딱 깨지면서 그 시간대는 비슷해요. 저도 요거는 이게 실시간 종목조에서 봤는데, 한일사료가 몇 시야? 12시 39분이네요. TPC가 12시 42분. 저거 상한가 깨지고 3분 후에 이런 식으로 갖다 양봉 7%짜리 만들어내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그래서 이거 완전 이거 좀 3D 프린트를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어쩌게 좀 돈 쏠리나 보다. 이걸 7,000원에 좀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일사를 상 깨지면 얘가 혹시 상 갈까 싶어가지고 했다가 이제 2시만 넘죠. 그래서 일단 반 익절하고 이거 반 본절 내려왔을 때 좀 자르고, 이거 약간 손절 나왔어요. 0.5%인가? 그 정도?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녹십자 MS 얘는 일단은 어제 요 자리가 있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돌파할 때 잠깐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도 접근을 했다가 돌파를 살짝 건드리고 밀리죠. 돌파 접근했다가 밀리면은 일단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저도 뭐 100% 다친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뭐 그날 좀 그 심리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런 거 따라서 좀 버틸 때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도 돌파로 샀다가 밀리니까 2% 넘었을 때 일단은 손절을 쳤습니다. 요거는 접근을 했던 건 어제 윗꼬리 음봉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부가적인 게 그게 있어요. 그 녹십자 관련해서 어디 갔어? 악재 어디 갔는데? 이거 한국의 백신명가 명백 끊기나,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잖아요. 그래서 녹십자를 저는 좀 이 악재 뉴스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백신 개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 그래서 좀 안 좋게 봤는데, 안 좋은 악재 뉴스가 있는데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악재 뉴스를 무시하고 이겨내고 올라가네. 즉 악재를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가산점 주고서 접근을 했다가 못 가니까 손절을 친 건데, 이걸 오후에 다시 돌파해요. 사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팍스넷 뉴스 근데 봤는데 2005년 뉴스더라고요. 뉴스 내용이 그 천연두 백신 부작용을 뭐 혈장 치료로 갖다가 좀 잡는다 뭐 요런 뉴스였어요. 찌라시방에서 저도 봤는데, 와 그거 좀 2005년 뉴스 엮은 거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일단 뉴스 있고 차트상 방금 설명드렸던 얘가 악재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끌어올리고, 특히 여기서 저항 맞고 밀렸는데 다시 돌파를 하면서 2005년 뉴스긴 한데 일단은 괜찮네. 얘가 움직임이 세죠. 그러니까 차트 추가 좀 주고 접근하고 매수한 다음에 11,500원, 12,000원,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저는 이거는 당연히 상따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좀 길게 팔았어요. 막판에 좀 슈팅 주는 그런 모습이고, 일봉자리도 요런 앞에 저항 구간 좀 넘어서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길게 보긴 했는데, 2005년 뉴스를 좀 세네요. 힘이, 그 세력이. 그 다음에 이거 말고서 뭐 재건주는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얘네 뭐 이른봉하고 시세주고 이른봉하고 시세주고 이른봉하고 시세주고 이른봉하고 시세주고 뭐 이러는데, 저한테는 아직 좀 매매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뭐 일단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이 좋았던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난잡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식량주를 캐치 그 지수 따라서. 그래서 저도 지수 때문에 계속, 지수 때문이 아니라 식량은 일단 좀 계속 냅두는 이유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식량주 이 정도면 다 해먹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식량주는 일단 관심 테마에는 둘 것 같아요. 뭐 단타를 하든 뭐 지지고 볶든. 그리고 식량은 전쟁뿐 아니라 좀 개별 이슈다라고 좀 설명도 드렸었죠. 해치 역할도 할 땐 하는데 얘는 지수 좋을 때도 뭐 뉴스 하나 있으면 또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냅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최근 테마 중에서는 가장 강했던 게 식량이긴 하거든요. 거래대금부터 해가지고 움직임, 테마 종목 수, 식량을 따라올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불씨가 완전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해먹어야 돼요. 지금 시장의 테마가 워낙 좀 건드릴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좀 새로운 테마, 좀 건강한 테마 나오면은 그쪽에다 힘을 포커싱을 좀 실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 테마가 다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죠. 누구는 뭐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제 기준에는 좀 아직 이거는 정말 괜찮은 테마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냥 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